반갑습니다. 저는 대성마이맥에서 여러분과 함께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수학 강사 박유림입니다. 드디어 핸들링 강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런칭하고 포뮬러 강의 찍는 동안 정말 많은 학생분들이 Q&A 게시판에 도대체 핸들링 그래서 언제 오픈되는 거냐?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때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는 아쉬운 답변을 제가 남기면서 아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안 그래 보이지만 진짜예요. 신학기에 맞춰서 발빠르게 가지고 왔고요. 저희 2025년 핸들링 강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기 전에 좀 이 강좌의 의미, 강좌 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제가 평소 강의 무드랑 좀 다르게 입고 나왔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스타일링이 평소랑 좀 달라요. 힘을 줬죠? 그리고 포뮬러 때랑 다르게 그림 파일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핸들링, 우리 포뮬러 1 테마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핸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동차가 떠오릅니다. 그렇죠? 자동차에서 우회전할지 좌회전할지 방향 결정해주는 그러한 장치죠. 여러분, 이 핸들이 공식 명칭이 아닌 거 알고 계셨나요? 저도 포뮬러 1 좋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스티어링 휠이라는 공식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스티어링 휠이란 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핸들이랑 조금 구조가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 포뮬러 1 레이싱을 하다 보면 뭐 직진 구간도 있고 가속 구간도 있고 급커브 구간도 있고 때로는 타이어 상태에 따라서 조금 차량 세팅을 변경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정말 변수가 많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차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바로 이 스티어링 휠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다른 버튼을 눌러줘야 되고 다른 모드를 설정해줘야 가장 빠른 차량으로 레이스를 완주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포뮬러 1 레이스가 우리 수학 공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정말 이 스티어링 휠 조작이 마치 유형별로 문항을 풀어내는 방식을 학습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수학에서 푸는 유형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공통수학 1, 2도 그렇고 대수, 미적분도 그렇고 정말 기본 개념은 심플한데 그 기본 개념 가지고 만들어내는 문항들이 끝없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학을 어려워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각각의 유형마다 정말 다른 모드들로 우리가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습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항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각각의 유형마다 이거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는지 어떻게 문항을 핸들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루는 수업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제가 강좌명을 핸들링이다 라고 지었는데요. 늘 그랬듯이 이 핸들링이라는 것의 의미를 통해서 점점 이게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발전시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핸들링이 여러분 이렇게 핸들을 움직이는 게 핸들링이 아닙니다. 핸들을 움직이는 게 핸들링이 아니라요. 정확한 이 핸들링의 단어의 뜻은 상황 등에 대한 처리하는 방식, 다루는 방식 이런 걸 의미를 하고요. 기계나 장치 등을 조작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자동차에서는요. 핸들을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자동차 자체를, 차량 자체를 조종한다. 그러니까 운전하는, 컨트롤하는 방식 자체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핸들을 움직인다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 자동차라는 것을 컨트롤하는 방식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코너마다 가장 효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조작 방식, 컨트롤 방식을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신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유형마다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각각의 문항을 핸들링할 수 있도록 각각의 문항의 풀이 방식을 조작할 수 있도록 돕는 수업을 만들고자 강좌 이름을 핸들링이라고 지었고 저희 핸들링 교재 표지에 나와 있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 파일이 바로 그 스티어링 휠을 형상화한 모양입니다. 정말 복잡한 구조이지만 모든 유형에 대해서 우리는 전부 다 조작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유형들을 컴팩트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작 방식을 공부해 나가는 수업이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었을 때 가장 효과적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총 3가지 대상을 제가 한번 정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나 기본 개념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전 문항 사이와
좀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이 들었을 때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수학이라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되게 유혹을 해요. 사실 어렵지 않아. 사실 할만해. 이렇게 여러분들 막 유혹을 해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읽어나가면서는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게 이렇게 정의되는 거구나.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페이지 넘겨보면 문항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조차 가지를 않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나는 기본 개념은 공부를 했는데 문항을 풀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서 또 기본 개념으로 도루마무를 해. 근데 이게 기본 개념만 공부한다고 해서 문항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문항 풀다가 모르겠을 때 기본 개념으로 도루마무하는 거는 약간 시간이 아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기본 개념보다는 이 기본 개념에 베리에이션을 조금 줘가지고 업그레이드된 실전 개념을 학습했을 때 그니까 이런 문항이 탄생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문항에 사용되는 실전 개념이 어떤 건지를 학습하면서 문항과 조금 더 친숙해지고 싶은 그러한 학생들 대상으로 정말 좋은 수업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내신 빈출 테마 유형을 체험하고 싶은 학생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예비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등 내신은 막 이제 대비를 하다가 이제 고등학생 되니까 주변에서 막 중학교 내신이랑 고등학교 내신은 엄연히 다르다.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잔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스스로 이거 고등학교 내신 좀 다를 것 같은데 진짜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뭘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 방식을 몰라서 좀 막막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왜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냐면 이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냥 시중 문제집만 풀어도 어느 정도 내신이 커버가 잘 됐는데 이게 고등 내신을 그렇게 시중 문제집만 풀어서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학교에서 나오는 부교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방식들이 좀 막막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신에 나왔던 강남권 기출문항들을 제가 변형을 해서 핸들링에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정말 내신에 어떠한 문제들이 나오는지 확실히 눈으로 보실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공부해야겠구나 라는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수 있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미 나는 이제 고1은 지났어. 고1 내신은 지났지만 이후 과정을 공부를 하는데 고1 거 좀 까먹은 것 같아. 문제 풀다가 3차 함수, 4차 함수 풀고 있는데 기본적인 2차 부등식 풀이 이런 게 기억이 안 나. 2차 함수 분석 어떻게 했지? 또는 뭔가 인수정리를 통해서 식을 설정하라는데 인수정리 가지고 어떻게 식 조작했는지 기억이 안 나.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고1 수학이 무너지면 이후까지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후 과정, 수능을 위한 문항들을 풀다가 기본기를 좀 다시 연습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 기본 개념으로 도루마무 하지 마시고요. 이거 실제로 문항에서 어떻게 그 기본기가 적용됐었는지 실전 개념부터 다시 복습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다시 연습할 필요가 있는 학생들이 들었을 때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강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이 핸들링은 제가 레이스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강좌명을 지었고 문항마다 어떻게 이 문항을 처리하는지 핸들링하는 방식을 공부하는 커리큘럼이다 라고 이야기했듯이 각각의 섹션도 약간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섹션은 웜업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예열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변형된 업그레이드된 실전 개념을 같이 살펴보겠지만 이게 어떠한 기본 개념에서부터 베리에이션이 들어간 건지를 좀 다시 뿌리부터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뮬러 강좌에서 같이 다루었던 기본 개념을 좀 복습하는 섹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먼저 예고를 드리고요. 이 다음에 실전 개념 다루는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실전 개념을 제가 푸시와 모드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자, 우리 각각의 단어는 코너라고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 코너 안에는 비슷한 유형의 문항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제가 테마별로 다 분류를 해놨고요. 그래서 1번 코너, 그럼 첫 번째 테마겠죠? 근데 첫 번째 테마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문항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유형을 분류해 놓은 게 푸시다.
그래서 푸시 1, 푸시 2 이런 식으로 제가 유형을 분류를 해놨고요. 각각의 유형마다 어떠한 풀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풀이법을 모드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푸시와 모드를 통해서 실전 개념, 어떻게 우리가 식을 조작하고 함수를 조작하고 하는지 그러한 방식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 강좌에 포함이 되는 내용일 거예요. 우리 핸들링 강좌는 각 코너마다 2개씩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개념 파트 영상으로 올라갈 거고요. 두 번째 영상은 문풀 파트 영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물론 제가 개념 파트에서도 이게 개념만 배워서는 바로 문제로 넘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문항에 적용될 수 있는지 기본적인 예시 문항을 넣어 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념 영상에서는 기본 개념과 베리에이션 넣은 실전 개념, 그리고 실전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예시 문항, 레이스 문항까지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고, 각 코너마다의 두 번째 영상에서는 실전 문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파란색 배경에 들어가 있는 문항들은 강남권 내신 기출 변형 문항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숫자 변형, 그리고 문장을 변형하거나 아니면 조건 하나씩 변형을 해놔서 제가 만들어낸 문항들이고요. 자, 강남권 기출변형 문항 풀이 하면서 실전 개념을 실제로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봤던 푸시랑 모드에 쓰여있던 그러한 개념들을 한번 진짜 내신 문제에 적용해보자 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예시 문항 풀 때까진 괜찮았는데 이거 막상 강남권 기출 바로 풀려고 하니까 감이 안 잡힌다 하는 친구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거 괴리감을 없애주는 수업이라고 했는데 왜 저는 아직까지도 이런 느낌이 들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코멘트 섹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팀 라디오 섹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 포뮬러 1 레이스를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드라이버들이 운전을 막 하고 있으면 중간중간에 팀 감독이나 팀 코치가 계속 무전을 쳐요. 앞에 지금 차량 누가 있다? 지금 차량 상태가 이러니까 스티어링 휠 모드를 이렇게 바꿔라 라고 조언을 계속 해줍니다. 사실 레이스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수학 공부 레이스 지금 하고 있지만 여러분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제가 지금 계속 조력자로서 뒤에서 여러분들 푸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항을 푸는 동안 막막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력자의 역할로 무전을 해주는 파트인 팀 라디오 파트 준비를 해놨고요. 자, 이 파트에는 핵심 포인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항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도입부 작성 팁도 담겨 있을 수 있고요. 앞서 봤던 실전 개념 중에 어떤 걸 적용하면 이게 풀리는지, 그 실전 개념이 왜 생각나야 되는지 연상 포인트들도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 문항들을 다시 복습을 할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복습하실 때, 이 문항은 이런 게 핵심 포인트였지? 라는 거 바로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복습 포인트로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팀라디오를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팀라디오가 있으면 이게 사람인지라 보면서 자꾸 풀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푼 거기 때문에 실제로 혼자서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혼자 이걸 생각해내서 풀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도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챌린지 파트고요. 실제 모의고사 기출, 학평 기출 또는 제 자작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이 문항들을 풀어낼 수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파트를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팀 라디오가 있던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하셔서 도전하셔도 되고, 때로는 그냥 강의 영상 그냥 참고하시면서 바로 이거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거 해설 참고하셔도 되지만, 챌린지 파트 푸실 때는 여러분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연습해 봤으니까 실제로 내가 이게 내 거가 됐는지, 내 손이 이 풀이를 기억하는지를 체크하는 용도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시 영상을 일시정지 하시고 챌린지 문항은 도전을 해보신 다음에 저와 함께 풀이를 살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강의 구성이고요. 그 밖에는 역시나 워크북은 포뮬러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강의 사이트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마이맥 페이지에 제공되는 워크북 파일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 배웠던 실전 개념들 다시 한 번 더 다지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항마다 빠뜨리는 부분 없이 꼼꼼히 핸들링하는 방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야심차게 준비를 했으니 여러분들도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기대되는 마음으로, 조금 업된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내가 이 문항들, 이 핸들링 안에 있는 유형들에 대해서는 완벽한 조작법을 학습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고 저와 함께 지금부터 핸들링 수업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